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경찰의 글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수와 고흥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양식어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철근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내년도 광주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가운데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해 화제가 됐던 광주경찰청의 페이스북 글. 단 하루 만에 삭제가 됐었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하게 질책하며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광주경찰청장은 이 일 때문에 좌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던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나서 호평을 받았지만 하루 만에 돌연 삭제됐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까지 올라가가지고 타청에서 전화까지 막 왔어요. 아 정말 잘했다. 갑자기 이제 상황 변화가 좀 되니까 그냥 이게 이제 흐름이 좀 그렇지 않은갑다. 당시 외압 의혹이 일었던 이 사건이 실제로 이철성 경찰청장의 전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언이 당시 광주경찰청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청장이 문제 삼아 간부회의를 소집해 삭제 조치했다는 겁니다.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재미 줬어 이렇게 했어요. 재미 줬어. 비아냥 거에서 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이게 문제가 안 되게 내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네. 강 전 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촛불 한다고 이게 이게 무너질 것 같다, 벌써부터 줄 됐냐, 이런 식의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강인철 전 청장은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일 뒤 자신이 경기 남부청 차장으로 인사가 난 데 대해 사실상 페이스북 글로 인한 좌천성 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 전화나 질책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덥다라는 말이 입에 익숙할 정도로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하겠는데요. 어제보다 2도 정도 내려가서 광주 33도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의 폭염경보보단 한 단계 내려간 모습이지만 여전히 무덥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우선 광주와 전남 내륙엔 20에서 60mm, 전남 해안은 최고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하늘 모습 살펴보면 구름량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서 하늘에 구름으로 가득 차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모두 내려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30도를 웃돌면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지역도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간 선선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 곡성은 32도, 순천 33도로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바다도 뜨겁습니다. 여수와 고흥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수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 양식어가와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소경도 인근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곳의 수온은 28.7도, 평년보다 2.5도 높습니다. 가두리 칸칸마다 산소 공급기를 가동시켰지만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사료를 안 주고 있죠. 보시다시피 산소 공급기 요리 틀어놓고 이제 보고만 있는 판이죠, 먼저. 고흥 나로도 해역의 수온 역시 평년 대비 3도나 높은 28도까지 치솟으면서 전남 동부 해역에 처음으로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소온이 지속될 경우 쇼크와 질병,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한 양식 어패류의 폐사가 우려됩니다. 문제는 이달 중순까지 수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해양이 안정화된 상태고 태풍도 지금 비껴간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수온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수산당국은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과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햇빛 가림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물, 청소를 해서 조류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한편 경북 울진에서 포항 앞바다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상도와 부산, 제주도 해역 등에 내려졌던 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서부 해역엔 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냉수대의 영향으로 수온의 변동폭이 커 양식 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내년도 광주 지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줄어든 가운데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내년도 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과목별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은 각각 2명, 생물과 기술, 가정 등은 1명으로 과목당 1명에서 3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사립학교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중등교사 공동채용은 15명 모집에 701명이 접수해 평균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 부활을 꿈꾸고 있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이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을 찾은 천정배 의원은 강한 어조로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당. 전남을 가장 먼저 찾은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패배의 최대 책임자로 안철수 전 대표를 규정하고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은 몰상식한 일이라며 거듭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위원회들을 잇따라 찾아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하는 이유보다 안 전 대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은 그건 지방선거도 뭐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인지도는 대선을 치른 안철수 전 대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호남 민심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 파문 속에서도 전남의 국민의당 당원은 증가세 속에 5만 명을 넘어섰고 호남 당원은 전체 5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은 송기석, 송금주 의원 등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또 이제 지난번 우리 홍보 리베이트 조작 사건 때처럼 길리백이 증명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적인 전당대회를 표방했지만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국민의당의 내홍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환자 폭행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요양병원과 관련해 정의당 광주시당이 병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폭행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가리더라도 의사로서 윤리를 망각한 채 80대 치매 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것은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등 3개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해외 자본의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것은 근로자 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쌍용차의 사례처럼 지역민들에게 다시 한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530만 호남 지역민을 대표해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과적 상태였던 세월호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많은 양의 철근이 선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12m 길이 공사용 철근 뭉치가 꺼내집니다.
내부에서는 진흙과 뒤엉킨 철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철근이 나오는 곳은 1층 화물칸 내부를 수색하던 중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8차례 작업을 통해 꺼낸 철근의 양은 대략 21톤 정도.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화물량과 무게에 관한 조사에서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될 예정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출항 당일 녹화된 인천항과 선내 CCTV를 조사한 것으로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적 의뢰서 등을 토대로 한 철근의 양보다 120여 톤이 많은 수치였습니다. 보고된 만큼 실렸냐 아니면 더 실렸냐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추정이거든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승인 적재량보다 1,200여 톤의 화물이 과적된 상태였다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화물 무게를 측정할 계획. 화물칸에서 꺼낸 차량 140여 대의 무게를 본격적으로 재기 시작한 가운데 철근의 실제 적재량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나주시 중림동의 한 아파트 주변 철길에서 63살 정모 씨가 KTX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노안면에서 나주역 방면으로 철길 위를 걸어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광주시 북구 본촌동의 한 자전거 판매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판매점 입구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과 함께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5.18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나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나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이제 바로 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가슴 아프고 많이 좀 그 장면에서 좀 화가 나고 좀 울컥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개봉한 택시 운전사는 개봉 엿새 만에 관람객 500만 명에 근접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5.18을 소재로 한 영화 26년의 관람객 수를 이미 뛰어넘었고 5.18 소재 영화 중 가장 흥행한 화려한 육아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막 성질도 나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나와서 저희가 5.18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광주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옛날에 때 저랬을까 궁금하고 좀 많이 나빴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많은 생각이 있어요. 네티즌 평점과 관람객 평점에서도 9점을 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는 점, 또 대학생과 택시 운전사 등 소시민의 모습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흥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극히 소시민의 어떤 삶인데 이게 이제 5.18을 겪으면서 5.18의 참상을 보게 되고 자신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더구나 이거 이제 실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5.18 영화 한 편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했던 고려인들의 후손 3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500여 명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석 달에 한 번씩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힘들게 생활하다 3년 전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강마리나 씨.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다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고려인 4세인 아들은 재외동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돼 유효기간 석 달짜리 동포 방문 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려면 석 달에 한 번씩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와야 합니다. 비행기 값도 부담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이방인 생활을 해야 할지가 더 걱정입니다.
Это, конечно, ненормально. Пока он прилетит, улетит, мы переживаем, спать не можем. Вот волнуемся, переживаем. Вот еще то, что нету его здесь рядом, не спим вообще толком. 어렵게 비자를 갱신해와도 국내 취업을 할 수 없어 불법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 이 같은 처지에 고려인 4세, 5세는 광주에만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고려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이런 딱한 사정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Скажите, вот то, что сам хочу ездить. Вообще хочу не ездить желательно, и вот работать.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성년 고려인 4세, 5세는 400여 명.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들 역시 성인이 되면 기한 없는 유랑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평생 이방인이었던 고려인들은 그 후손들까지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는 미래 사회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를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네, 박유복 광주 디자인센터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가 미래들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요새 4차 산업혁명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어떤 모습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야기만 들어왔었던 내용을 전시를 통해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는 디자인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시된 작품들 중에서 이런 주제를 잘 담아낸 작품들이 또 있을까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과거에 좀 내지는 현재에 볼만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다면 올해는 미래에 나올 그런 상상의 내용들을 거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특히 요새처럼 날씨가 후덥지근한 그런 상황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바닷물을 정수시켜서 도시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을 보여준다든지 네. 이런 3D 프린팅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 비엔날레 올해 벌써 7회째죠. 맞습니다. 네, 7번째를 맞는데 그렇다면 올해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외형적으로는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주제전이 열리고 네. 아시아문화 전당과 서울 또 시립미술관 신안의 어떤 정도까지 이 전시 영역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갈수록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나 또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고민도 이번 전시에 좀 반영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주관에서 맞는 행사는 7회를 맞이하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사실 산업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분야고 이 산업하고 관련이 깊다라는 이야기는 돈 만들기하고 굉장히 좀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주제전을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이 비즈니스 쪽을 좀 중심적으로 좀 풀어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준비 잘 하시고 또 성공리에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역대로 용병 선수에서 그리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선두를 이끄는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믿고 쓰는 효자 용병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볼. 지난 3일 KT와의 8회 선두 타자로 나선 버나디나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호쾌한 홈런을 날립니다. 타이거즈 역사상 외국인 선수가 한 경기에 1루타와 2루타, 3루타와 홈런을 모두 친 사이클링 히트를 처음으로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이 기록을 쓰기가 무섭게 버나디나는 다음 날 또 다른 기록 하나를 추가합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6회 때린 투런 포로 올 시즌 홈런 20개와 도루 21개로 역시 타이거즈 용병 사상 첫 20-20 클럽에도 가입한 겁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퇴출 위기까지 겪었던 버나디나는 5월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기아의 용병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김상호 트웬투 멈춰 들어옵니다. 한편 전반기 후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용병 투수 패틴도 후반기 확실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화전에서 7과 3분의 1이닝 동안 1점만 내주며 37일 만에 달콤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후반기 3경기 동안 2점만 내줬던 완벽 투구. 전반기 부진에 퇴출 위기까지 갔지만 시즌 초 위력적인 모습을 되찾아 승리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14승을 달리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던 헥터는 잠시 주춤하지만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투구로 기아의 1위 수성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믿고 쓰는 기아의 외국인 선수 3인방이 기아의 1위 수성은 물론 11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주식회사 하림이 건전한 기부 문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주식회사 하림은 삼계닭 3천여 마리를 광주 서구 관내 경로당 230곳에 전달하는 등 주변의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올해 처음으로 후원하는 전국 중고교 육상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한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대회 시작에 앞서 어제 개막식을 갖고 육상 꿈나무 육성과 한국 육상의 부흥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59개 중고교에서 261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남녀 각각 4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광주 월산동을 찾아 폭염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 실태를 조사해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의 건강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월산동 100세대가 선정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잇따라 나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오늘과 오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인 김영옥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와 3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4건으로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16일부터 지역민 4,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건강 행태와 질환 여부, 의료 서비스 이용 등 221개 문항을 1:1 면접 조사로 묻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광주는 성인 남자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우울증 경험률, 걷기 실천율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2도 정도 내려가서 광주 33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밤부터 우선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전남 해안에는 최고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서 30mm 가까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하늘 모습 살펴보면 구름만 간간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부터는 구름량 계속해서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32도, 31도 선을 머물면서 무덥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기온은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23도에서 22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 동안은 32도, 33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이후에도 소나기 소식이 계속 들어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